최근 유럽 대륙에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울행 비자를 신청하는 유럽 청년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산업혁명과 르네상스의 발상지였던 유럽인들이 이제는 동아시아의 한 나라에 푹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옥스포드, 소르본, 민헨 출신의 수재들이 본국에 잘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한국으로 향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에서의 단 12개월이 유럽 대기업에서의 60개월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죠. 심지어 런던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학생은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서울의 인공지능 회사로 향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보수적인 유럽 젊은이들을 매료시켜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낯선 동양의 땅으로 향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한국행을 열망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혼돈의 런던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윈터스, 친구들은 절 리비라고 부르죠. 21살 런던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회학과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전형적인 영국 중산층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바쁜 변호사로, 아버지는 열정적인 대학 교수로 일하시면서 저에게 늘 안정적인 삶이 최고다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고 항상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편하게 느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모든 것이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경로로 같은 대학교에 가고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은 커피숍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회색빛 하늘마저 내 기분을 더 침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항상 활기찬 친구 조이가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만 봐도 뭔가 신나는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리비, 내가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한국에서 온 스타트업 대표야. 최민준이라고.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이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고? 왜 하필 한국 사람을 만나야 해? 지금 런던에서 투자자 미팅 중이래. 그 사람 진짜 대단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대. 한 번만 만나봐. 응. 솔직히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삼성, 현대 같은 큰 기업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고 직접적인 관심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이의 끊임없는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 만날게. 근데 불편하면 바로 나올 거야. 다음 날 저녁 런던 중심가의 한 레스토랑에서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조이의 설명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자신감 있게 걸어와 인사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민준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기술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영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르죠. 서울에서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음 날부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영국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고요? 영국은 전통과 안정을 중요시하니까. 그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비아 씨가 한국에 한번 오시면 달라진 세계를 보실 거예요. 5G 기술, 인공지능, 로봇.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의 열정과 자신감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현실적인 제가 잠시나마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죠. 한국이 정말 그런 곳일까? 그날 이후 민준과의 만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이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만난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대학에 갔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강의 노트를 보면서도 민준이 말했던 한국의 빠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죠. 문득 호기심이 생겨 쉬는 시간에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익숙한 기업들 외에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후 조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말에 런던에서 열리는 한국 드라마 상영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쩌면 이것이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이의 열정적인 설득에 넘어가 티켓을 예매했어요. 상영회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섬세한 영상미와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사람들의 패션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상영회가 끝난 후 조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이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한국의 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런던에서 열리는 아시아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사실 사회학 전공자로서 다양한 문화와 기술의 상호작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솔직히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민준이 발표자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주요 연사였던 거죠. 그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협력이었습니다. 무대 위 민준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욱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었고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IT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유럽과 협력하기 좋은 시기인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을 디지털 혁신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민준은 저를 여러 비즈니스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사업가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그동안 유럽 중심의 환경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제안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서 더 큰 컨퍼런스가 열려요. 올리비아 씨도 관심 있다면 한번 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디지털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면 분명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아시아로의 여행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접한 한국의 모습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단순히 민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 빠르게 변화하는 곳에서 제 삶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이것이 평범했던 제 인생에 찾아온 작은 설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컨퍼런스에 대한 그의 제안 이후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평소 계획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갑자기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수업은 평소처럼 들었지만 틈틈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서울의 모습을 검색하고 한국 기업들의 뉴스를 확인했어요.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알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대학 친구 소피아에게 한국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한국? 그냥 K-팝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유럽이나 미국도 못 가봤는데 왜 하필 거기를 가려고 해? 소피아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소피아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접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제 시각을 바꿔놓았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한국 컨퍼런스 참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리비, 아시아는 너무 멀고 위험해. 문화도 다르고. 왜 굳이 그런 먼 곳에 가려고 하니? 우리 대학 지인의 딸은 옥스퍼드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던데 너도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 부모님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시아보다 유럽이나 미국으로의 진출이 더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은 부모님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죠. 결국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단 2주만 가보는 걸로요. 대학교에 휴가 신청을 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조이는 제 결정에 너무 기뻐하며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의 리스트를 길게 적어 보내주었어요. 출발 전날 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너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21살까지 항상 안전한 선택만 해왔으니 이번엔 조금 다른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시설, 효율적인 동선. 런던의 어느 공항보다 인상적이었죠. 민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비행으로 지쳤을 것을 생각해 호텔로 바로 안내해 주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밤이 되어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었다가 민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서울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죠. 그의 말처럼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으며 편의점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고 증강현실 기술로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들, 실시간 번역 서비스. 마치 영화 속 미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학 전공자로서 이런 기술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한국 기업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글로벌 시장을 향한 야심찬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떤 접근법이 좋을까요? 유럽 소비자들은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처음으로 제 배경과 지식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머나먼 아시아의 어느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 같았어요. 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뭔가 다른 가능성이 보였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서울에서의 마지막 이틀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바쁜 일정 중에도 짬을 내어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첨단 기술의 강남부터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00년 된 고궁 바로 옆에 최첨단 빌딩이 있는 광경은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마지막 날, 민준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보지 않을래요? 한 달만이라도 좋으니
직접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경험해볼 기회예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런던에 돌아가 남은 학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한국에서의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컨퍼런스 참석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빠른 변화와 발전 속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대학으로 복귀한 첫날, 지도교수인 윌슨 교수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올리비아, 한국은 어땠니? 뭐 특별한 것이라도 있었니? 윌슨 교수의 어조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을 신청했을 때부터 그는 의아해했었죠. 왜 아시아까지 가는 거야? 유럽 문화 연구에 집중하는 게 너에게 더 유리할 텐데.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구조와 혁신 문화를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윌슨 교수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올리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는 유럽 중심의 사회학 연구에 특화된 학과야. 아시아는 너무 멀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쪽 연구는 너에게 맞지 않아. 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런던의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인 연구 영역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새로운 사회학적 통찰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이와 만나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경험을 공유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런던에서의 수년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리비, 넌 정말 변했어. 눈빛이 달라졌어. 조이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본 한국의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논문을 써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올리비아 씨의 사회학적 관점이 저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서울지사에서 3개월 정도 인턴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올리비아 씨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개월이라니. 흥분과 설렘이 먼저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곧 머릿속을 채웠죠. 학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까? 집은? 다음날 용기를 내어 윌슨 교수에게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3개월간 일하며 글로벌 디지털 문화를 연구하고 그 경험을 논문으로 제출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예상대로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올리비아, 너 정신이 들어있니? 안정적인 학업 과정을 두고 왜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해? 게다가 내 연구 주제와도 맞지 않잖아. 윌슨 교수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평소 안정을 추구하던 제가 갑자기 낯선 나라로 떠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제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강렬해서 그냥 잊고 지나갈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학업을 두고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느냐고. 어머니는 한국이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다며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하셨죠. 부모님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이 들어 만약 그때 도전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학 신청을 내고 3개월간 한국 인턴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숙사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을 꾸리는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조이는 제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한국어 기초 표현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하셨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곤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민준의 회사는 정말 괜찮은 곳일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민준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보는 그는 더 멋있어진 듯 했죠. 그는 회사에서 준비한 원룸 아파트로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스마트홈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고 냉장고가 자동으로 식품 재고를 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있었죠. 런던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기술이 여기서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테크웨이브라는 이름의 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정 과정이 너무 신속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회의에서는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통역해 주었고 저도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런던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정시 퇴근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점차 감화되었어요. 민준과 팀원들의 노력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신중했지만 한국의 테크웨이브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낯설면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출퇴근길에 들르는 카페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간단한 한국어로 주문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바쁘지만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테크웨이브에서 업무도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담당한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이 경영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런던 대학에서는 제 의견이 종종 무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프로젝트 중 하나가 중요한 마감 시간을 앞두고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영국 파트너와의 소통 오류로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진 상황이었어요. 영국 파트너사는 의사결정이 늦고 서류 작업을 중시하는 반면 테크웨이브는 빠른 결정과 실행을 원했죠. 양측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가 충돌한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어요. 영국의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양쪽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요.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감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사 내 제 위치가 달라졌어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준도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는 제가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민준의 제안으로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서울 도심뿐 아니라 전통 사찰과 시골 마을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경주 여행이었어요. 천년 역사의 유적들 사이를 걸으며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영광에서 현재의 발전까지 이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쌓여갔습니다. 그의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유머 감각까지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턴십 기간의 절반이 지났어요. 한국과 테크웨이브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인턴십이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윌슨 교수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제가 수강하던 학과에서 중요한 커리큘럼 변경이 있었고 만약 다음 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졸업이 한 학기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복학을 종용하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3개월 후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선택을 강요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민준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크웨이브의 대표와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테크웨이브의 영국 지사를 런던에 설립할 계획인데 제가 그곳의 문화 브릿지 역할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영국 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큰 책임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학업을 마치는 것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이 도전적인 기회를 잡아야 할까? 부모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 주시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그날 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민준은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올리비아, 넌 여기를 떠나도 내가 찾고 싶은 삶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이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게 널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야. 그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것이 부모님께 한국을 직접 보여드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두 분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조이에게 제가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듣고 말리러 오신 것 같았죠. 하지만 서울의 모습, 제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이룬 성과들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믿었어요. 첫날은 서울 도심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에 놀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기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음식과 언어에 불편해하셨지만 현지인들의 친절함에 점차 마음을 여셨어요. 다음 날은 제가 다니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민준이 직접 회사를 소개하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와 성과를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 직업적 역량을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동료들이 저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부모님을 고급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전통 음식에 부모님은 조금 망설이셨지만 그의 친절한 설명과 배려에 곧 즐겁게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중 아버지가 민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그의 딸을 런던 지사 문화 브릿지로 생각하는지 물으셨죠. 민준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영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기업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한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회사의 영국 진출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변을 걸었어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말리러 왔지만 이곳에서의 내 모습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셨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떠나신 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만의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지사를 맡아 한국과 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쪽의 좋은 점을 결합해 보고 싶었어요. 결정을 내리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남은 한 달간의 인턴십 동안 런던 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떤 지역에 오피스를 열지, 어떤 인재를 영입할지,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는 접근법을 따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주에 회사에서는 제게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모여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들이 이제는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준비했는데 서툰 발음에도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날 민준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해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곧 런던으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건넸는데 열어보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였어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고향의 풍경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2달 후 테크웨이브 런던 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큰 꿈을 품고 있었어요. 지사 오픈 당일 조이와 몇몇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윌슨 교수도 나타났어요. 그는 제 용기에 감명받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런던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기술 기업의 진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여러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사 오픈 일주일 후 민주는 약속대로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와 함께 영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둘러보며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두 나라의 다른 점도 많았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도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느 저녁 런던의 테임즈 강변을 걷다가 민준이 갑자기 멈춰서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도 분명히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테크웨이브 런던 지사는 영국을 넘어 프랑스와 독일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대학 과정도 마무리하면서 회사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민준과 저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어요. 요즘도 사무실 창문 너머로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가끔은 안전한 선택보다 모험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모험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요.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